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획기적이고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고 개인 잘못이나 개인 책임으로만 귀속시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인 빈곤이란 말 그대로 노년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부유해지면서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돌봄 지원, 요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상당 부분 노후를 개인의 노력과 준비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KB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노후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은퇴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251만 원이었고 약간 여유있게 생활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369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노후 생활비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리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더욱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 등의 생활비는 노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금액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한 식사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가끔 여행을 다녀오거나 활동을 즐기며 외식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369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50대와 60대의 노후 생활비는 월 평균 212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소 생활비인 251만 원과 적정 생활비인 369만 원 사이의 차이는 118만 원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매월 118만 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더욱이 실제 조달 가능한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이 차이는 157만 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후 생활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70대나 80대에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50대와 60대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후에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와 60대에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로는 곳간을 채우기보다는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곳간은 큰 금액이나 자산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하고 우물은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목돈을 모아두는 것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목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로 한 번에 큰 금액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부족할수록 50대와 60대에는 곳간을 채우기보다는 노후에 매월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연금이나 배당금, 임대 수익이나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도 노후에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 곳간을 채우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고간은 한 방에 텅텅 빌 수도 있지만 우물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서는 고가보다는 우물이 먼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후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와 60대에 꼭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매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입니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년에도 대출금에 허덕이며 산다면 노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없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을 적은 평수로 옮기거나 외곽으로 옮기더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을 없애야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고정 지출 내역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노년에는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신비 같은 것을 알뜰폰으로 변경하면 1년 만에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줄이면 안 되는 지출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쓰는 비용인데요. 매달 헬스장을 다니는데 몇만 원을 아낀다고 줄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또한 식비를 아끼기 위해 라면이나 영양가 떨어지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아끼다가 추위에 덜덜 떨며 지내는 것은 당장은 돈을 아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나중에는 병원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 지출을 줄이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심하세요. 노후에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 60대가 꼭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자녀 리스크를 피하는 것입니다. 50대와 60대의 부모라면 아직 자녀의 학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자녀가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공부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고액을 투자하거나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집을 구입하거나 비싼 전세금을 대출하다 보면 자신의 노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자식보다 자신의 노후가 우선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노후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어야만 자식들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5자녀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증여하고 스스로는 고시원에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김씨 할아버지의 사연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유가 있더라도 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노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거나 노후에 대한 책임을 맡겠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힘들게 사는 것을 못 보겠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에게 사전 증여를 받은 자녀들 중 8명은 애초에 증여받은 의도와는 다르게 대부분 그 돈을 다 소비해버렸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이 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면 대부분 허망하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 60대까지 꼭 해야 할 일의 네 번째는 준비 없는 은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준비 없이 무작정 은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취업 기회를 잃어 창업을 강요받거나 준비 없이 창업을 시도하여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나 계획 없이 조기 은퇴하면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6명 중 1명은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8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욕만 가지고 창업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퇴직금 등의 전 재산을 걸고 창업하다가 실패하면 대가를 치르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현업에서 일할 때부터 은퇴 후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은퇴한 경우에도 섣부르게 창업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창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맞춰 삶을 꾸려야 노후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50대와 60대에 꼭 해야 할 5번째는 노후에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대에 은퇴하더라도 앞으로 30에서 40년 동안을 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 시간을 할 일 없이 보낸다면 삶의 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노후에도 직업이 있어서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친구를 사귈 기회가 늘어납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규칙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년의 삶을 더 풍미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궁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곳간을 채우기보다는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준비 없는 은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5번째는 노후를 위한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관으로 불리는 올리버 웬델 홈스는 아무렇게나 사는 살보다 일하는 일은 살 노인이 더 밝고 더 희망이 많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셔서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할 것입니다.